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바른 법무 상식을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법무법인 가교의 서주호 변호사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토막 상식과도 같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법률 상식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서희 씨가 오늘 만나볼 사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의 아이 엄마로 늘 키가 작아 고민하는 아이가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러니까 1년 전 키를 크게 해주면서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해준다라는 건강식품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봤습니다. 판매원이 키를 잰 후에 최소 1년 내에 5cm 성장을 보증하면서 효과가 없으면 환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요. 1년분을 36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1년간 복용을 해도 아이의 키가 전혀 자라지 않아서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했는데 각서는 무시하고 딱 잘라 거절을 당했습니다. 자, 황당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가만히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네, 의외로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약을 잘못 샀다가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뭐 과거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거 70년대 이제 약장수들. 약장수들이 사람 모아놓고 만병통치약, 맞아요. 못 예. 치료하는 병이 없는 그런 약을 팔곤 했는데요. 네. 이런 약장수하고 다름없는 이제 행태가 이제 장소만 바꿔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이제 신문지상 이런 장소를 통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뭐 유명 연예인이나 그다음에 그 뭐 운동선수들 등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뭐 이런 거죠. 사기범 예. 이런 관련된 보도들이 쏙쏙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뭐 중년층이나 장년층이었다면 지금은 그 뭐 다이어트라든가 피부 미용 이런 데 관심을 젊은 층도 많이 가져서요. 이렇게 저 젊은 층으로도 확산되는 추세가 있는데 네.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2012년에 그 건강기능식품 이 매출액이 1조 4,091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 추세인데요. 예. 뭐 거기에 비례해서 피해 사례도 뭐 심심치 않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궁금한 게 건강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요거 두 가지는 확실히 다른 거죠? 예, 저도 뭐 이거 방송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예. 그 건강기능식품, 기능이라는 이제 표시가 들어갔는데요. 기능식품은 식약처.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기능성과 안정성을 사전에 이제 점검을 해서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예. 그다음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이제 전통적으로 뭐 건강에 좋다 이렇게 알려진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식약처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걸로 뭐 일반적인 건강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좀 구분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뭐 구분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기능성 표시. 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검증받아서 기능성 표시. 예를 들면 뭐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 이런 표시. 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면 건강 기능식품이고 이에 반해서 일반 식품 이런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하고는 구분된다는 거. 예,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허위 과장 광고를 해도 우리가 속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2012년 2월경에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온라인 쇼핑몰 및 신문에 게재된 건강식품 광고를 분석했는데 이 중에서 9.2%가 허위 과대 광고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10개 중 하나는? 예. 특히 이제 신문 광고의 경우는 25개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10개가 허위 과대 광고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건강 기능식품의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경우가 적은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전에 뭐 표시 광고라든가 이런데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예.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 건강 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고 해서 다 문제 있다 이런 취지는 아니니까 그건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좀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사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문의를 해주신 의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녀의 키가 전혀 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예, 이게 이제 광고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거나 또 기만적인 표시를 하게 된 경우 그런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뭐 사업자가 이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건강식품을 뭐 복용하고 나서 효과가 없다라는 거는 복용하시는 분의 체질이라든가 뭐 관리, 그다음에 환자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반드시 하자가 있다. 이렇게 좀 보기는 힘드실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입증이 현실적으로는 개인인 소비자가 입증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사례의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안 나타나면 환급을 하겠다. 네. 이런 서민 약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은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약정에 따라서 환급을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속대로, 그러니까 지시대로 복용을 했냐 이런 거 입증 문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렇군요. 환급을 요구하면은 그러니까 물건을 구입한 비용만큼만 이제 보장이 되는 건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뭐 부작용이 없다면 네. 예, 당연히 그 물건 구입 대금 이상의 손해는 없으니까 환급 비용만 받으실 수 있는 게 뭐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예,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좋은 화장품 샀는데 갑자기 피부에 트러블이 올라왔다. 이런 것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예, 제가 뭐 여기 방송 나와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분야의 그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의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든가, 뭐 함량이 부적합하다든가, 변질, 부패, 그다음에 유효 기간의 경과 이런 사안이 있으면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그다음에 구입가를 환급 요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 더 나가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 부작용의 경우는 뭐 치료비라든가 경비, 그다음에 치료로 인해서 뭐 그 수입이 감소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소득으로서 이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확대된 손해,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피부에 손상이 있다, 질환이 있다 이런 부분은 피부과 전문의의 확진을 받으셔서 네. 이를 토대로 해서 입증을 하셔야 인과관계가 이제 인정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요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생활 속 법률 상식 유용한 정보 주신 서주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